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의 스승이신 퇴계 선생의 삶과 이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에 살아갈 길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는 퇴계 TV. 오늘은 한명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한명대 교수님을 모신 이유는 말이죠. 함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논문 하나 쓰셨는데, 퇴계 선생과 관계되는 이 뭐냐면, 이 퇴계 선생을 따라다니는 전설 따라 삼천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가 퇴계 선생에 따라다니는, 아마 퇴계 선생의 유명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수십 가지가 되는데 아마 이거 하나하나 뒤에 이게 참 화제에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함형이라는 제자와 관계되는 논문을 쓰신 함 교수님을 모셨는데, 조금 이따 들어보시면 역시 전설 따라 삼천리가 많았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퇴계 선생은 오직 진실을 추구한 분이잖아요. 우주란 무엇인가 하는 큰 문제로부터 인간이란 무엇인가, 맞습니다. 예, 이것까지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이 이 우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맞습니다. 예, 이런 것을 평생 고민하신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진리 추구인데, 네. 이것을 평생 고민하고 생각해 오신 퇴계 선생님께 쓸데없는 이 군더더기 이런 혹은 녹슨 때 같은 게 묻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퇴계 선생 스스로 바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함형이라는 제자와의 관계에 있었던 일들을 네. 한명대 박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경상국립대학교 한문학과에 있는 함영대라고 합니다. 김원종 선생님은 제 박사 논문의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한국 경학연구에 있어서는 워낙 초기에 큰 역할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경학을 공부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생님으로 늘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함형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평숙이라는 자를 가진 분인데요. 이함형이라는 분과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실은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이 가정생활과 관련한 것은 참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지금 오늘에 이제 말씀드릴 이 편지도 원래 그 겉봉에다가 도차 밀괴관이라고, 그러니까 길을 가는 사이에 엄밀히 자네만 열어보라, 이런 어떤 앞에 피봉에 붙어 있었던 요즘 말은 친전. 그렇습니다. 친전이라는 말은 친할 친자에다가 열어볼 전자인데,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이름이 쓰인 그 사람만 보아라. 그렇습니다. 예, 예. 아마 예전에는 이 편지의 기능이 단순히 발신인이 있고 수신인이 있어서 그 두 사람만의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라, 특히 어른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편지를 펼쳐놓고 다 같이 배독을 하고 또 토론을 하고 했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특별히 가정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그렇게 읽지 말고 반드시 자네 혼자만 이제 읽어보라, 이렇게 이제 그 봉투에 되어 있는데, 성우이익 선생은 나중에 퇴계 선생님의 여러 문적들을 정리하는 책도 쓰지 않습니까? 처음에 도독록이라고 썼다가 나중에 수남안정복 등의 제자들과 같이 이제 이자수어, 퇴계 선생님에게 일부러 자자를 붙였죠. 공자, 주자, 정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자를 맞습니다. 붙여주셨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정조가 붙였던 송시열에 대해서 송자라고 한 외에는 자를 붙인 사례가 없는데, 그건 그 뒤에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일이고, 퇴계 선생님 때는 퇴계 선생님의 제자 그룹에서 퇴계 선생님 정도라면은 자를 붙여도 된다. 그래서 이자라고 붙였고, 최초의 자. 그렇습니다. 붙였고, 그 다음에 수어는 아주 정수가 되는 말이다 하는 뜻의 수어인데, 그래서 이자 수어라고 그 스승과 제자였던 수남 안정복이나 소남 윤동규 등이 상의해서 그 제목은 정했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퇴계 선생님의 그런 서간이나 다양한 문집의 글들을 실제로 보았던 성호 이익의 경우에는 이 편지를 직접 보았던 것 같습니다. 직접 보아서 그 남겨진 글에 보면은 지금도 아직 그 퇴계 선생님 필적이 새로운 듯이 선연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수님. 네, 선생님. 그런데 우선
그 이한명이라는 네. 제자가 네. 어떤 제자인지 어느 시기에 어떻게 네, 그 이걸 좀- 설명을 조금 네. 드리겠습니다. 이 한명은 기본적으로 퇴계의 제자 중에 상당히 고제에 들어가는데요. 고제는 수준 높은 제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퇴계 선생님의 제자 중에 뭐 거기 뒤에 이제 묘도문자를 썼던 기고봉과 같은 기대성 같은 분도 있지만 하지만 그 뒤에 퇴계 선생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또 그것을 책으로 정리했던 분 중에 간제 이덕홍이나 바로 이제 이한명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렇죠. 이한명 같은 분은 건사록이나 심경이나 하는 것에 서기를 정리할 정도로 아주 수준이 높고 그렇죠. 제가 여기 퇴계집 정본 작업 초기에 할 때 저도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 퇴계 선생님께서 퇴계집에 수록되지 않았던 하지만 주고받았던 편지가 70여 통 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예. 그 중에는 거의 수록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이 한명이라는 분은 10통 주고받은 것이 10통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거의 다 수록이 됐습니다. 그때 이한명 선생이 약관에 그렇습니다. 20살 정도. 그렇습니다. 퇴계 선생은 68세, 9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제자 그룹 중에서도 이 학문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주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수록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게 결국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정리해서 선생님의 제가를 받아서 출판한 책이 그렇습니다. 심경강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경지의 그렇습니다. 이런 책들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책들입니다. 그 심경이라는 책은 퇴계 선생이 가장 중요시하던 책이죠. 그렇습니다. 주자의 업적 그 책보다도 더 핵심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중요시했던 책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서 아래로 둘 수 없다고까지 퇴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예. 책은 심경과 주자서 저료에 대한 문답을 모아서 심경서기, 예, 주자서 심경서기. 강의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두 책을 어떻게 보면은 물론 퇴계 선생님의 감정을 거쳤지만 그 제자가 직접 책임 편집한 수준까지는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죠. 그 제자 그룹 중에서도 학술적인 수준이 뛰어난 제자가 그럼 요즘 말하면 이 사제의 공동 저작이라고. 거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는 퇴계 선생님의 말씀인데 이제 정리를 제자가 시켜보는 강의하실 때 노트 정리를 해서 네. 노트를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선생님께 검토를 맡고 선생님이 됐다 하면 이제 책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도산에 직접 와서 한 1년 정도 배우신 걸로 그렇습니다. 생각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정이 있어서 가시잖아요. 네. 예. 처가는 어디 전라도 순천이라고 그런 것 같고 네. 집은 원래 전주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었고 네. 하여튼 돌아가는데 바로 아까 교수님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도차 밀개간 길에서 비밀이 펴보게. 네, 맞습니다. 예, 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편지가 작성된 시기는 1569년입니다. 1560. 그 퇴계 선생님 나이가 69세예요. 예. 퇴계 선생님 70까지 사시니까 거의 만년인데 예. 한명에게 이제 자네 혼자 길에서 길을 가다가 자네 혼자 열어보라는 비밀이 끝봉에, 펴. 예, 비밀이. 끝봉에 쓰고 아무도 보여주지 마누라도 그렇습니다. 보여주지 마라. 그렇습니다. 곧 제가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저 주먹집 네. 주먹을 보자 하면 어떻게 해요? 주모의 미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아마 밖에 드러내기는 어려운 왜냐하면 그 편지를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려울 때 굉장히 어려울 때 예, 어려울 때의 내용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 스승이 제자에게 학문뿐 아니라 어떤 삶의 어떤 과정, 특히 부부 생활과 관련된 굉장히 아주 그 내밀한 것이기 때문에인데 그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걸 다 기억을 못해서 제가 메모를 남겨놨는데요.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공자님께서 천지가 있은 다음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은 다음에 부부가 있다. 부부가 있고 나서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은 다음에 군신이 있고 그런 다음에 예의를 둘 곳이 있다. 라는 그런데 요즘 결혼 안 하려는 총각 처녀들은 퇴계 선생님께 하시는 예, 실은 뭐 그거는 요즘에는 비혼주의자다. 미혼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난 안 하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공자님의 말씀도 너무나 오래된 말씀이 아닌가. 그런 걸 공자 같은 소리 하네. 이런 고약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취지를 들어보면 만물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부가 있다라고 해서 만물은 우리 그 전 살아가게 하는 기본 동력인데 그게
그리고 부부가 있고 부부가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아야 그렇죠. 그 다시 또 만물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인류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인데 아마 그런 취지에서 근데 왜 이한영이 그런 편지를 썼나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궁금한데요. 이 뒤에 나오면 자식과 부부 간의 금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뒤에 있습니다. 뒷구절에. 예.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옛날에는 아내를 내보내어도 달리 시집갈 길이 있었기 때문에 칠거를 쉽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의 부인들은 대개 한 사람을 바라보며 일생을 마칩니다. 이런 편지 그게 왜 그럴까요? 경제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이 함형과 부부 사이가 아주 나빠가지고 이 조선 시대에 그런 일이 장가간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20살 정도면 아마 그러니까 더 초기에 어떤 성격의 차이라든지 부인이 뭐 엄청 못생겼다든지 아쉽게도 그런 기록은 없지만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아주 그런 것들이 스승의 귀에 들릴 정도로 아마 꽤 이제 지금 이 함영 그래 아마 이 친구가 1년 동안 그렇습니다. 있으면서 때때로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가 마누라를 좀 씹었던 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조심해야지 말 조심. 그 선생님을 고뇌에 빠지게 한다는 건 제자로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69세에 거의 정말 그래 노 노 선생을 말입니다. 20대 합자가 지금 부부 생활로 좀 그래 의심을 말이에요. 끼친 그런 거니까. 걸 참 그건 좀. 하지만 본인도 그러고 싶진 않았겠죠. 예. 그런데 뭐 퇴계선 본인도 뭐 혼인 생활이 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선생님 말씀 뭐라고 잘하셨는데 했습니까? 예. 저는 2번 장가 들었는데 그렇죠. 원래 그 허씨 부인한테 갔고 맞습니다. 허씨 부인이 그 둘째 아들 낳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권씨 부인하고 갔는데 한 10여 년 살다가 권씨 부인도 또 아기를 낳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 권씨 부인이 돌아가신 것이 퇴계 선생 46살 때쯤. 맞습니다. 그 뒤로는 70까지는 어떻게 사셨나?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은 매우 불행한 경우를 만났다는데 아마 두 번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저도 그래서 퇴계 선생님의 가정 생활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예. 그게 보면은 그 문제자들이 기초를 하고 가장 지금 정리 잘 된 게 서해 유성룡 선생의 퇴계 연보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일 먼저 쓴 그리고 아주 간결한데 그 간결한 내용 중에 행간이 있습니다. 제가 부부 생활 관련된 기록은 좀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21살 때 진사 찬의 딸인 허씨에게 장가들다. 허찬입니다. 23세 10월에 아들 준이 태어났다. 27세 10월에 둘째 아들 채가 태어났는데 11월에 부인 허씨가 죽었다. 산후통일 거라고 이제 짐작이 됩니다. 30세 때 27세 돌아가시고 3년상을 해주신 겁니다. 3년상 하셨구나. 3년 동안에 이제 모부인께서 키우셨겠죠. 근데 머슴 애들이 둘이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이 소실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드린 이 권질의 따님은 소실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아들 둘 있고 그 후처를 어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조금 뭔가 쉽지 않은 기록이 31살 6월 달에 척실에게서 아들 적이 태어납니다. 이 적. 네. 그렇죠. 자, 30세 때 권질의 따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척실에게서 아들을 얻습니다. 거기에 뭔가 좀 그래서 서해 선생의 기록은 그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행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말입니다. 네. 여자로서 질투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질투를 하면 철거지하게 속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권씨 부인이 워낙 할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그 화산 권주 선생이고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가 또 그래도 뭐 훈련은 봉사입니까? 맞습니다. 했던 권질 선생이고 맞습니다. 또 삼촌이 또 권전이라고 그 당시에 뛰어난 그 이 참 인물이고 맞습니다. 또 서울에 살았고 맞습니다. 부잣집 따님이고 네. 그래 아마 코도 좀 높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실제 네. 사정을 들어보면 선생님 너무 잘 아시지만 이 지금 두 번째 부인이 된 권씨 부인의 집안은 사화에 아주 직접적인 해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귀향을 가서 돌아가신다거나 네, 또 그 고문을 받아 돌아가신다거나 네. 그렇게 해서 이 실은 결혼을 하게 된 계기도 권재 선생이 영에 유배를 왔다가
그 퇴계 선생님께서 이제 상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안으로 유배. 예, 맞습니다. 예안으로. 예안에서 예안인 것 같습니다. 18년인가 19년인가 네. 유배를 와 계셨잖아요. 두 번째 되는 권질의 따님 그분은 그런 어떤 집안의 참화 때문에 이미 연세가 좀 됐을 때 온전하진 않으셨던 것 교수님.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소설가가 아니고 네. 우리가 학자들인데 네. 한두 개의 글자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 하지 말고 네. 이 여자의 그 당시에 그 입장이라든지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와 보니까 이미 소실이 있고 네. 또 그 이듬해 자기는 애기 없는데 아들을 낳고 아하. 뭐 이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소설이에요. 분명한 것은 퇴계 선생님께서 27세 때 첫째 부인을 잃으시고 그렇죠. 30세 때 둘째 부인을 얻으셨다는 것과 그렇죠. 31살 때 서자를 낳았다. 서자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과는 16년 동안을 그렇지. 했는데 본인 스스로 힘든 시간이었다. 그렇죠. 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힘든 것입니다. 시간이었다. 옛날에 이혼해라 출처하고 싶어도 어머니가 또 못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퇴계 선생은 지극한 출천의 효자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된 거는 전문가이신 교수님께 여쭈고 싶은 거는 그 권씨 부인이 모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충격을 받아가지고. 설화에. 그런데 전혀 근거가 전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건 좀 그런 설화는 퇴계 선생님의 어떤 너그러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유전을 하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예, 맞습니다. 근거가 그런 면도 교정이 있고 필요할 것 옛날에 같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학생들을 한 50명 정도, 옛날에 한 반에 60명 정도니까 교장 선생님이 맨 일본 애한테 어떤 말을 했잖아요. 네. 60명 전달해가지고 돌아오면요. 엄청난 엉터리로 뻥이 돼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가 맞습니다. 나와요. 그게 이런 한 번도 와전인데. 교장 선생님 말에는 그게 나온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록이 없는 것은 갈수록 점점 분식이 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뭐 제사를 지내다가 감을 달라 대출을 달라 그랬다는지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거 없는 얘기는 우리가 그러면 그 예. 교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그러니까 요즘 그 페미니즘, 네. 그 여성으로서의 그 심정 마음,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집안의 문벌이 훨씬 높았다는 거, 네. 뭐 이런 거를 조금 고려하면 우리가 실제 그 이 상황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거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지금 하는 것은 집안이 그런 사화의 참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린 시절에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예, 예. 또 지금 그런 뒤에 나오는 설화 예, 이런 예. 몇 가지 정황 증거가 결합이 되어서 그렇죠. 퇴계 선생님의 두 번째 부인은 예, 예, 예. 조금 정신적인 분야 예, 예. 쪽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것이 예, 예. 너무 설화도 또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설화로 예, 맞아요. 만들어져 있지만 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구체적 근거는 딱히 제시되는 건 없다라고 하시면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게- 정말 그게- 교정이 좀 필요한 사안일 예, 수도 교정이 있겠다.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화산 권질 선생이 돌아가실 때는 네. 이때는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저 권씨 부인이. 네. 예, 그래서 그게 그게 그 뭐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또 삼촌은 그때 돌아가셨지만 네. 이 20대쯤 돼가지고 네. 아버지는 귀향을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이게 그 옛날에 이 부녀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이지 뭐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로는 조금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닌가. 맞습니다. 여기에도 예, 예. 구체적인 문건으로 그렇게 딱 제시된 전혀 것은 나와 있지 없습니다. 않죠. 아마 맞습니다. 성격 차 네. 저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편지를 조금 더 이어가면은 예. 이러한 처지에도 마음가짐을 감히 박하게 하지 않고 힘껏 잘 지내려고 노력한 지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참느라고 속이 다 썩었다. 69세의 퇴계 선생님 말이니까 거짓이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하지 예.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산란하여 번민을 견디기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만 예. 어떻게든지 마음대로 하자고 큰 인륜을 소홀히 하여 홀 어머니께 걱정을 끼칠 수야 있었겠습니다. 효자. 그렇습니다. 요즘 이 들으시는 그 여성분들을 들으면 기절할 일이지만 그때는 뭐 남자가 그 서방님이 뭐 다른데 어떤 정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관심을 쓰고 방해를 한다고 하면 질투, 투, 네. 칠거지하게 걸려가지고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권씨 부인은 좀 그렇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69세의 퇴계께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실제 두 번째 결혼 생활 예. 진심으로 이제 예. 심리적으로 그렇죠. 생활적으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예. 자기는 그거를 일륜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생활은 지키는 것이고 또 어머니께서 예. 살아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견뎌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을 이 어머님에 대한 예로 장사 지내는 것까지 직접 퇴계선생님께서 손수하시거든요. 그러니 이제 아까 그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30살 때 이 재혼을 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마침 이른바 퇴계선생의 소실 부인도 네,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아기를 낳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뒤에 퇴계선생이 저기 48세 때 네. 저기 계실 때도 단양군수로 계시고 이럴 때도 늘 그 옆에서 모셨고 퇴계선생이 70에 돌아가실 때도 그때 계셨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죠? 말씀처럼 그 네. 뒤에 두 번째 부인께 돌아가신 뒤에의 가정생활에 40년 동안 상당히 의지를 하셨지 바로, 않았을까. 바로 그 소실 그렇습니다. 예. 김해 창녕분이죠. 창녕. 예. 고향이 창녕시인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렇죠? 요즘으로서는 많은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했다면 그 당시에 권씨 부인은 어쩌면 상당한 그 남녀 평등주의자, 페미니스트,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퇴계 선생님께서는 그 제자 이한명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공고를 하는데요. 그대는 마땅히 몇 번이고 깊이 생각하여 허물을 고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아내를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까지 마음을 먹었던 걸 들으시고 이렇게 충고하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면 학문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실천은 할 수나 있겠습니까?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학문의 목적이 네. 가정 수신제가 그게 시작이라고 보니까 수신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치국평천을 하기 때문에 부인과의 이 화해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공부는 해서 뭘 하며 네. 앞으로 자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그 양반은 그 뒤에 들어보니까 아버지보다 일찍 돌아가시고 네. 자식도 후사도 없고 네, 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편지 때문에 예. 그 뒤에는 이 함영 내외와 자손들은 친자식이나 친손자와 다름없이 퇴계 선생의 3년상을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서 전설에 따라 삼천리.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직접 배웠던 벽사 유성 선생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셨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걸 조사를 해본 우리는 것인데요.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죠. 저도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네,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부부를 69세의 노 학자이자 스승께서 말려가지고 다시 좋은 금수를 회복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은 야 우리 부부와 해피엔딩. 손이 있게 한 것이다. 퇴계 선생님 그 3년상을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성호 이익의 문집을 읽어보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거는 성호 이익 선생의 편지글입니다. 일찍이 노 선생께서 퇴계 선생님입니다. 이평수 이하명입니다. 보내는 편지를 보았는데 가정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제가 망령되이 생각하기에는 사제간의 어리는 부자간과 같으니 깊이 경냐고 깨우침에 말하지 못할 것이 있는 것처럼 분사보일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유출되는 것은 좀 아쉽다. 그래 이거는 왜 둘이만 주고받는 건데 그렇지. 왜 이게 유출됐을 뿐 아니라 이게 문집에까지 실리느냐. 둘이 보여줄 얘기인데 그러면서 뒤에 따른 이공은 후손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 뭐 다시 해로를 하고 자식이나 3년상을 했다는 것은 진실일 리가 없는데요. 뭐 또 제수를 보내왔다 뭐 네네네. 이거는 소설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호 이익 선생께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뭐 틀림없는 사실일 테고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소설이나 그런 일화가 만들어지느냐. 이제 아무래도 스승과 제자 간의 그런 가정사에 대한 내밀한 또 권면하는 말씀이 워낙 좋으니까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미화입니다. 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대로 알아야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퇴계 선생은
일생 동안 이 진실 추구의 맞습니다. 삶을 사신 분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퇴계 선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허구들, 퇴계 선생도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는 이런 이 그렇습니다. 이 뭘까요? 찌꺼기들을 네. 씻어내야 되고 퇴계 선생의 맑은 본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당연히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였다가 뒤에 좀 미화된 소설이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이야기 자체가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부간의 사이가 못해서 파란을 겪고 심지어 이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나서 지금 태계 선생님의 강력한 권고 말씀을 보면 거의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해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태계 선생님 귀에 들어간 거, 자기 스승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20대의 제자, 자기는 69세, 50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제자를 굳이 불러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직접 그 자리에서도 아니고 가면서 보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하면서 부부간의 의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런 권면을 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드러내기 어려운 가정사를 굳이 그 노 선생님께서 열어 보여주면서 권면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나도 이 사람아 참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 제가 읽으면서도 제 아내 말을 푹 주고 지내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아니 한 박사는 우리 학계에서 유명하게 영부인께서 이 아들 딸을 4명이나 낳아 주셔가지고 이 시대에 아주 훌륭한 참 가장으로 되어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가정사에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은 그 점에 대해서 제 지도 교수님, 그 정말 50살 이상 나는 지도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넌지시 편지를 써서 주신다면 참 이거는 가슴에 그 말씀 거스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호 이익 선생의 편지를 보면 이한명 선생이 자손이 없었던 걸 사실 같고 네. 또 아버지가 그때 참판을 지으신 이식 선생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즘 치면 차관이잖아요. 네, 그 전조이시고 아주 헌역한 집안의 자손이었는데 아마 이 퇴계 선생의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해서 네. 부부간의 사이도 더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 어른이 수가 짧아서 일찍 돌아갔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래 돼 가지고 그 편지는 네. 버리지 않고 아버지 서자의 후손들이 네. 그걸 가지고 있다가 맞습니다. 그래 그렇죠? 됩니다. 예. 그게 다시 예. 퇴계 집안으로 돌아갔기 때문인데 예. 이제 문집을 만들 때 예. 이제까지 퇴계 선생님께서 직접 쓰시거나 한 건 부본이 있지 않은 건 다시 다 수집을 하는데 그렇죠. 그 수집되는 단계에서 이게 예. 다시 그 도산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게 남게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그 성호 선생도 그것 자체를 불만으로 여기지는 않고 다만 도참 일개간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밀한 것이었다는 걸 좀 밝혀라도 주면 좋은데 예, 그게 문집이 안 들어가 있어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성호 선생이 쓴 편지에는 이런 기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참 아름다운 미담이다. 그래서 언행록 같은데 네, 맞습니다. 조금 반영해도 좋지 네,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이 도산전서라는 네, 네. 과거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때 요즘은 정신문화연구원이 아니고 뭐죠? 한국학중앙연구원 바뀌었는데 그때 출판했던 도산전서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있죠.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한 10여 년 동안 작업을 해서 정본 작업. 내게 되는 정본 퇴계전서에도 그 글이 네. 아까 말한 도차 밀개간 글이 그대로 실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 책에는 퇴계선에 관한 모든 뭐 편지나 이런 걸 필요하죠. 전부 모아가지고 내어서 퇴계 선생의 진실한 면모를 확실히 볼 수 있게 한 조금 이 약간의 어떤 이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막 빼는 그런 게 아니라 맞습니다.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퇴계 선생의 진실한 면모를 보여준 책이 이번에 출간되는 맞습니다. 정본 퇴계 전서. 전서. 네. 예. 실은 저도 초기 작업에 관여해서 많이 확실히 하셨죠. 있는데 예, 예. 전통 시대에는 불가피하게 이미 그 집안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민한 문제는 아무래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집을 간행한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예, 불가피하게 또 그거는 간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시대에 우리는 퇴계 선생님을 존중해야 될 선현이자 성현으로도 보지만 한편으로는 연구해야 될 그렇죠. 아주 중요한 네. 역사적 인물로도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분의 전모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죠. 전체상을 파악하는 네, 게 네, 무엇보다 급선무라 이번에
큰 그 마음을 내서 정말 척자 편언이라도 다 모아가지고 하는 이런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초해서 지금 다시 번역 작업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퇴계 선생님은 뭐 너무나 중요한 그러니까 한국이나 동아시아 수준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유학사의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서 이 퇴계학의 이 선양 홍양에 네. 크게 역할을 해 주실 것이죠?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전 여기 있으면서 그 정본 작업하면서 거기에 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글들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퇴계학의 가장 진면모는 퇴계의 학술 정신에도 있지만 인간 자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래서 일본에서 퇴계학을 받아들일 때도 그 수양과 인간 자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큰 감흥을 받아 이제 접수한 정면이 없잖아 있고 지금 그러니까 퇴계학이 죽지 않는 이유는 퇴계 선생님께서 이런 정말 20대의 제자를 60, 그 70 다 된 어르신께서 20대를 대하는 이 제자와의 관계라든지 또 도산수당에 있을 때 그 주변의 자연과의 관계라든지 또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각별했던 어떤 그런 처신이 우리에게 깊은 감흥을 주니까 지금 읽어도 반성이 되고 그러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학이 다시 지금 시대에 가치가 있냐라는 질문을 할 때 퇴계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과 행실은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다. 역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동의를 해주실지 여쭤보고 싶은데 퇴계 선생은 물론 다 아시다시피 주자를 존무하고 좋아했지만 그렇습니다.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주자는 매우 엄정하고 딱딱했는데 네. 퇴계 선생은 이 공자님처럼 네, 맞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인품이 아니었던가.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제자에게 그렇습니다. 아니 주자 같았으면 불러가지고 꿇어 앉아 놓고 충분히 자네가 이따위 행실에 되겠는가? 죽을 절지었습니다. 이럴 텐데 맞습니다, 선생님. 길 가다가 이제 이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에게 또 급히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아픔까지 다 써가지고 봉투에다가 도차 밀게 간 길에서 가다가 비밀히 혼자만 펴보고 이런 그 참 따뜻하고 제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그 인격, 인품, 예, 이것도 우리가 배우고. 제가 만약에 그 20대의 이만형이었다면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까지 본인이 고백하지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정. 그걸 맞아요. 다 제자들이 가슴을 터놓고 다 얘기하시면서 그렇지만은 부부간에 건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한번 그렇죠. 다시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한번 더 돌아봐라. 이렇게 아주 정말 가슴을 쓰러뜨리면서 펑펑 울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이 가서 분명히 이 화해도 하고 좋았는데 수명이 그렇습니다. 짧아서 그렇습니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 이 퇴계 선생의 그 일사 가운데 하나인 그 산천제 이함형 선생과의 그 편지 문제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분야에 또 물론 이 함 교수님 공부의 폭이 넓습니다만은 전에 한번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글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모시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더 선생님. 많은 긴 시간을 하고 싶은데 여의치 못해서 죄송하고 다음에 또 한번 또 모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 이 분야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실은 퇴계 선생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 우리가 그 위대한 어떤 성현의 모습, 업적이나 훌륭한 행적뿐 아니라 그분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성과도 더 잘 우리가 이제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관련해서 실은 저는 요 정도 글을 공부한 것이 요 분야에서는 다지만 실은 김원정 선생님께서는 이미 퇴계의 다양한 일화의 학술적 진실성을 밝힌 여러 편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면 여러 군데 소개해서 제 글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좀 더 자세하고 곡진한 내용은 김원정 선생님의 글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찾으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역시 부부 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또 그것을 잘 유지하기도 간단치 않은데
하지만 그러한 어떤 내밀한 것마저도 이렇게 아니 그건 좀 고민해주는. 이상한 말씀은 다동이 아빠가 그런 말씀이다. 저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구나. 하지만 주변에 보니까 그게 부부 생활을 잘 평화롭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태계 스님이 이런 말씀은 위대한 학자가 꼭 서재와 연구실에서만 위대함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인격적 교감에서도 뭔가 큰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생 기회 주셔서 한 번 더 제가 했던 걸 돌아보게 됐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반성이 되고 또 좋은 말씀 들어서 고맙습니다. 아유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